며칠 전에 미국에서 편지 한 통이 조용히 오고 갔습니다. 보낸 사람은 미국의 상원 의원들, 받는 곳은 미국의 재무부였는데요. 이 짧은 편지였었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무거운 신호가 담겨 있었고, 지금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의 판이 새로 짜이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들에서 누군가는 아예 이 판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죠. 이 소식이 나온 뒤에 가장 불안해야 될 것 같은 회사가 오히려 가장 여유로워 보입니다. 바로 리플인데요. 이 규제 이야기인데 왜 리플은 웃고 있는 건지, 리플이 대체 몇 달 전에 무슨 일을 미리 해뒀길래 이런 상황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오늘은 그 이야기들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가 왜 나왔는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이야기의 시작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값이 거의 변하지 않게 만든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막 출렁이지 않고요. 늘 비슷한 값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돈인데, 근데 이걸 누가 감독할지가 문제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작년 여름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니어스법이라고 부르는데 2025년 7월에 시행된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지켜야 될 규칙들, 나라가 처음으로 정해줬다라는 건데요. 그 전까지는 규칙이 흐릿했었고, 이제는 정해진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갈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한 개는 주정부에게 허가를 받는 길이고요. 또 다른 한 개는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정부한테 허가를 받는 길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속한 주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가 있죠. 단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주정부의 규칙이 연방 규칙만큼 엄격하다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증명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원들의 편지가 등장을 하고요. 루미스 상원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의원들 측에서는 6월 16일에 재무부로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이 주정부가 자기 능력을 증명할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뒤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여러 가지 주정부가 아예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편지에서는 한 정당만 이름을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함께 서명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이 문제가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왜 주정부의 길이 이렇게 좁아졌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심사 방식입니다. 이 주정부의 규칙을 통과시키려면 재무부랑 연준을 포함한 핵심 기관 세 곳이 모두 찬성해야 되고,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겠죠.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 자체입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은 주정부의 규칙을 연방 기준에 거의 통째로 맞추도록 묶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정부의 길이라고는 해도 실제로는 연방의 입김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바로 규모의 천장입니다. 설령 주정부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회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일정 선을 넘게 된다면 360이라는 연방 규제로 넘어가야 돼요. 그 선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15조 원 정도 규모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작게 시작을 했어도 사업이 커지면 결국 연방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물에서 놀려는 회사라면 처음부터 연방이 진짜 목적지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제 리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리플은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죠. 2024년 12월에 나왔고요. 미국 뉴욕주의 금융당국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주정부 길로 출발한 셈인 건데, 이 코인의 규모가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5조 원 천장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해요. 근데 리플이 몇 달 전에 한 일이 조금 특별한데요. 리플은 주정부 길만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리플은 연방정부로부터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요. 연방 차원에서 감독받는 신탁은행을 세울 수 있게 된 거고,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어드리자면 연방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은행 자격을 따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한 규정들이 2026년 4월 1일 이때부터 실제로 효력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리플이 미국 중앙은행 계좌까지도 신청해둔 상태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리플은 주정부문과 연방정부문을 둘 다 열어뒀다라는 거고요. 지금 워싱턴에서는 주정부문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걸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리플은 이미 연방문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그 연방 열쇠를 리플은 진작부터 손에 쥐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한때 리플이 규제에 너무 목맨다는 시선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가장 앞서간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미국의 거대 은행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이런 가상자산 회사들이 은행 자격을 받는 걸 막으려고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한테는 이분이 다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미 들어온 쪽과 이제 막 눈을 두드리는 쪽, 그 입장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리플만 이 문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서클이라는 회사도 비슷한 연방 승인을 함께 받았고요. 그러니까 리플이 유일하다고 말하면 사실과 달라요.
정확한 말로 말씀드리자면은 리플은 아주 일찍 움직인 극소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XRP라는 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XRP라는 코인은 서로 다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라고 해서 XRP 가격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그건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리플이라는 회사가요, 큰 기관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규제된 금융 기반을 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리플의 생태계랑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천천히 그리고 간접적으로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처럼 미국의 의원들이 압박을 하니까 미국의 재무부는 주정부 절차를 어느 정도 손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큰 흐름까지도 바뀌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규모가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 연방 쪽이 진짜 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 이유는 앞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규모의 정장이 있고 기준이 연방에 묶여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관급 스테이블 코인은 연방 감독을 받는 쪽으로서 모일 가능성이 크겠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자리에 일찍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훨씬 더 키우겠다는 목표를 밝힌 적도 있었죠. 2028년까지 어마어마한 규모로 키우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수천조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이번 영상의 핵심은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문이 연방 쪽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먼저 그 연방의 문, 그리고 주정부의 문을 둘 다 열어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건 XRP 가격을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리플이라는 회사가 어떤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리플이 이렇게 연방은행 자리까지 차지했다면 정작 이 XRP라는 코인 그 자체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 따로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 XRP가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리플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하락장 그리고 상승장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하는데 더욱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서 다음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다음 상승장에서는 어디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시장 자체가 반복이 되지만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리플 XRP가 좋은 건 맞겠지만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상황이 안 좋다라고 판단되면 무리한 추격 매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림을 가졌다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분할 추가 매수 타점이라거나 이런 대응에 대한 계획들은 세워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너무 리플은 좋다, 언제 상승할까 이런 시선으로만 바라보면은 하락할 때에는 대비를 못하고 시장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겠죠.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에서 미리 대비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한다.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 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